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기업 내부로 돌아와서 기업 안에서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기업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진 돈을 어디에 쓸 거냐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본 예산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자본을 어디다가 사용을 할지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자본 예산, 영어로는 캐피탈 버제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가진 자본 내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서, 예를 들면은 뭐 공장을 짓자,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원을 배분하는 일을 우리는 자본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돈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모든 일을 슈퍼맨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다 사람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신의 시간이 제한이 있고, 여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특히 우리가 가진 돈에 초점을 맞췄을 때 예산 제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산 제약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자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것임을 알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는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남은 학기 동안 지금 11월 그리고 12월 동안 내가 어떤 스케줄을 짜야겠다, 시간표를 짜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가 그 시간표를 짜는 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이 중에 여러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학년이 좀 더 낮지만 조금 더 고학년 친구들은 뭐 인턴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목표가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뭐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인턴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 배분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써야 되겠죠.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자산을 최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떠느냐? 기업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엄연히 있어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기 때문에 그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영자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기업의 CEO가 된다,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보다는 이게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업 이 투자 안들을 봤을 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하면은 그것이 주주들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객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 개인의 입장으로 인해서 안 하거나 혹은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개인의 입장으로 인해서 하거나 하는 경우가 사실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투자부터 차근차근 선택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럼 높은 가치라는 것은 뭐냐? 큰 이익을 기업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이익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것에서 내가 쓴 것을 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원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순현재 가치라고 불러요. 자, 이익과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과 어떤 투자를 선택했을 때 써야 되는 지출, 비용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 투자의 가치를 계산을 하면 된다. 그 투자의 이익을 계산한다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수익, 얻어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로 따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시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투자를 했을 때 1년 후에 얻게 되는 돈이 있고 2년 후에 얻게 되는 돈이 있고 3년 후에 얻게 되는 돈이 있고 10년 후에 얻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공정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생각을 해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더해준다. 그 다음에 써야 되는 돈 혹은 비용 혹은 지출은 마찬가지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것도 1년 후에 쓰는 돈일 수도 있고 2년 후에 쓰는 돈일 수도 있고 10년 후에 쓰는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가치로 다 바꾸어서 합산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합산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더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다음에 합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더해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는 순 그리고 영어로는 net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순 현재 가치 혹은 net present value라는 것은 모든 현재 가치의 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 현재 가치 NPV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것을 고르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하나만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할 때는 이익이 크면은 하는 거고 손해를 보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본다라는 것은 이 앞에서 봤듯이 들어오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커야 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크면 하면 됩니다. 반면에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크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하나의 투자만 있다면 그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가장 순현재 가치가 큰 것부터 차근차근 고르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회사가 비료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2만 달러씩 매년 벌 수 있다. 근데 세금 등 포함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비용이 14,000씩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처음에 그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설비 뭐 이런 거를 아니면 땅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부를 건데 3만의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사업을 영원히 하지는 못하죠. 어떤 뭐 우리 아이폰을 보통 매년 새로 만들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무슨 제품이나 서비스든 영원히 하기는 쉽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다른 기업이 만든 새로운 경쟁 서비스에 의해서 그 값어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요 예시에서는 8년 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이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그 땅 이거는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만 8년이나 지났으니까 낡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다못해 고철상한테 팔면은 약간이라도 돈을 얻어갈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여기 2,000달러로 표현을 해놨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잔존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salvage value 라고 하는데, salvage는 이제 그 가라앉은 배를 인양을 하는 그런 게 salvage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가라앉아서 완전히 폭망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곧 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건져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이 잔존 가치라는 것은 이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하고 그 사업을 잘 끝냈을 때 대부분은 소모가 이미 되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잔존 가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할인율, 무엇으로 나누어서 순현재 가치를 계산할 거냐라는 게 필요하고, 이거를 1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1000단위를 잘라서 얘기하면은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3만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 6, 7, 8년차에 매년 20이 발생을 하고 14를 쓴다. 그러면 실제로는 6이 남은 거죠. 근데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 가치가 2천만큼 있더라. 그래서 연도별로 얼마만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현재 가치를 다 구해서 모두 합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순현재 가치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는 지금 바로 3만 달러를 써야 되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미 현재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고, 그 1년 차부터 8년 차까지는 15%로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1년 차는 1 플러스 0.15, 2년 차는 1 플러스 0.15의 제곱, 3년 차는 1 플러스 0.15의 세제곱, 5, 6, 7년 차는 1 플러스 0.15의 5제곱, 6제곱, 7제곱, 마지막에 8년 차는 1 플러스 0.15의 8제곱으로 나눠주는데, 마지막은 6천이 아니라 잔존 가치 2천이 있으니까 그걸 더해줘서 8천을 나눠주면 된다.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422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보다 수익보다 투자를 했을 때 쓰는 비용이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이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 자체가 아주 원리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이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이 결국은 이 투자의 현재 가치를 결정을 하고 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현재 가치가 제일 큰 것을 선택을 하면 된다. 아주 직관적이고 쉬워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현재 가치법 자체는 개발된 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실무에서 이 방법을 써보려면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가격 평가를 할 때 배당 할인 모형이나 요 상대가치 비교법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처럼 실제 기업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이 요 순현재 가치법을 적용할 때 생각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 것들이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수기간법, 평균 회계 이익률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등등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내부 수익률법과 수익성 지수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별표해 놓은 것은 왜 별표해 놨냐면은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다. 왜 안 다루냐면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무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써먹을 만하다 싶은 게 요 내부 수익률법이랑 수익성 지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부 수익률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우리는 공부를 해보고 그거랑 우리의 원칙인 순현재가치법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9장을 수업하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순현재가치법의 그 종교에 가입을 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을 진리로 받들어라 라고 계속 세뇌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맞춰서 순현재가치법만 쓰면 됩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내부 수익률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도 있다. 병행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